저는 매일같이 이제 각 언론사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뉴스를 보고, 예, 경제 유튜버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예, 그렇게 지내는 게 이제 저의 일상입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이 트럼프발 세계 경제 쇼크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지금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미국 중심으로 이 세계 경제를 리셋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미칠 이 타격, 충격 파는 꽤나 클 것 같습니다. 많이 우려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24년 말 혹은 2025년 말 혹은 2026년 상반기쯤에 이 금융위기, 금융 관련한 분야에 아주 큰 쇼크가 터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시당초 이 트럼프가 미국의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이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효과 때문에 이 나스닥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미국으로 좀 많이 유입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이 나스닥이 휘청휘청거리고 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이가 440조를 이 현금화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국에 사는 많은 국민들이 이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려서 자신들이 사는 이 물품들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대형 가전이나 차를 미리 사야 된다, 서둘러서 구매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사재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 내부의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미국이 이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은 그러한 액션을 취한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국들에게 더 이상 이제 자신들이 베풀지 않고 이때까지 베풀었던 거, 돈 들어갔던 거 다 내놔, 이런 분위기로 간다라는 거죠. 한국처럼 미국과 중국 등 해외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그로 인한 충격파를 바로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미 적자국이라고 해서 이 미국에 수출해서 이 수익을 내는 회사, 나라들 순위를 쭉 매겨봤더니 한국이 8위인가 9위에 이제 랭킹이 되죠. 결국은 이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 대미 이 무역 적자국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제 회초리를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앞장서서 이제 나서면요, 그로 인한 충격은 한국에게 온전히 쏟아질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결국은 수출 위주의 대기업들 위주로 경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환율을 용인하고 고물가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떠받들기 위해서 한국에 사는 무수히 많은 이 국민들, 서민들이 이 물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따위는 이제 후순위로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되게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제 떠받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이 경착륙되는 걸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동산 PF 대출이나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되게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뒤로 좀 늦출 뿐인 거지 결국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 사방에서 도처에서 너도 나도 뻥뻥하고 터뜨릴 일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에 우리는 이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가 부도가 난 걸 목격했습니다. 기업회생 신청했다.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IMF 때 1997년, 98년 어땠습니까?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 오늘은 한부가 무너졌습니다, 오늘은 혜태가 무너졌습니다 라는 뉴스들이 매일같이 언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야, 위기가 닥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 두려워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기업회생 신청했다, 워크아웃 했다, 사실 좀 우리 보통의 사람들에게 확 와닿지 않는 이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거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했지만 점포는 정상 영업한대. 이러니까 그래, 정상적으로 영업한다고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 왜 CJCGV에서는 왜 홈플러스 상품권을 안 받는다고 하지? 푸드빌은 왜 안 받는다고 하지?
뭐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언론 뉴스만 보면 얼핏 지나가면서 헤드라인 뉴스만 보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심상치 않지만 아주 안 좋은 건 아닌가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경각심이나 아니면 우려나 이 불안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안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최근 와서 요 며칠 사이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앞으로 꽤 힘든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IMF 시기보다 IMF 위기 때보다 더 험난한 기간들이 우리에게 아마 펼쳐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생존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 노자금 아니고요. 생존 자금. 이 비상금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당장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꼭 확보해야 된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밥 3끼 먹는 거 2끼 먹고 한 끼 줄여서라도 돈 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처지,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돈을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서울에 무수히 많은 아파트들이 뭐 6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이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이 가격이 조금씩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또 다른 한켠에서는 강남 3구의 아파트, 마용성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되게 언론 뉴스만 봤을 때는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파트 따위에 관심을 가질 시기가 아니다. 우리가 먹고 살 궁리하는 게 제일 먼저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일자리 챙기고 또 생활비 챙기고 어떻게든 살아남을 생존할 궁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다? 지금이다. 2025년 말 2026년 상반기 그쯤에 쇼크가 터질 수 있다. 되게 큰 이제 충격들이 벌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신 붙들어 매고 대비하고 지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는 게 전 세계에 펼쳐졌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가 이 트럼프 우크라이나에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크라이나가 약한 사람이고 미국이 되게 나쁘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되게 뭐 나쁜 놈이라서 그렇게 해도 싸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미국의 트럼프도 이 지금의 상황이 많이 짜증난다. 자꾸 젤렌스키가 자꾸 해줘 이러니까 더 이상 이제 블랙홀처럼 돈 쓰기 싫다라는 거고 이 젤렌스키대로 자기 입장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개인의 입장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습은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젤렌스키 꼴이 될지 어떨지 사실 불확실한 거고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이 제일 먼저다. 그리고 한국에 살고 있는 개개인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금 자신의 삶,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생존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